혼자일 때의 고독은 기분 좋은데 둘일 때의 고독은 왜 이리도 끔찍한 것일까? 오늘 준비한 책은 냉정과 열정 사이, 도쿄타워 등 많은 작품으로 국내 480만 독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에쿠니 가오리의 사랑 에세이입니다. 이 책, 당신의 주말은 몇 개입니까?에는 에쿠니 가오리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반추하며 써내려간 단편 16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중 3가지의 단편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앤북 샬롯입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비를 좋아해서 비가 내리면 비를 본다. 창문을 열어놓고 바라본다. 빗소리를 듣고 비의 내음을 맡는다. 친정에서는 엄마도 여동생도 그랬다. 조그만 마당과 건너편 지붕, 낯익은 풍경이 비에 젖은 모습을 본다. 빛나는 아스팔트, 낮게 가라앉은 하늘, 물기를 담뿍 머금고 이파리 하나하나를 떠는 나무. 우리는 다들 비를 좋아해서 비가 내리면 창문을 열어놓는다. 아, 비 구경해야지. 비 내리는 날 내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창문을 열어 남편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아까 봤잖아. 그러고 보니 남편은 종종 그런 말을 했다. 하지만 물론 비는 몇 번이든 상관없이 보고 싶다. 아침에 내리는 비와 오후에 내리는 비, 밤에 내리는 비가 저마다 다 다르고 창문에 따라서도 보이는 풍경이 다르다. 비가 막 내리기 시작했을 때면 먼지 낀 공기의 냄새도 맡고 싶고 질리도록 쏟아질 때면 그 시원스런 냄새를 맡고 싶다. 게다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나도 마찬가지다. 일찌감치 빗소리를 감지하고 비야, 봐봐 하고 말하면서 신나게 창문을 열고서 온 세상이 비에 젖는 것을 기다렸다가 지금쯤이면 말이 들리려나 싶어 천천히 비 구경하자 라고 제안해보지만 남편은 읽고 있는 신문이나 잡지에서 눈길을 떼지 않고 응? 아니 하고 무심한 대답만 한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은 비가 보고 싶지 않은가 하고 내심 고개를 갸웃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게 익숙해졌다. 우리는 서로에게 다가서는 일이 좀처럼 없기에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각자 다른 일을 한다. 한 우리에서 사는 2마리 동물처럼 더구나 서로의 생활 패턴을 속으로는 우습게 여기면서 겉으로는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간섭하지 않는다. 나와 남편은 취향이 전혀 다르다. 좋아하는 음악과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영화와 좋아하는 책도 다르고 뭘 하면서 노는 것도 좋아하는지도 다르다. 그래도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왔고 오히려 다른 편이 건전하다고도 생각하지만 그래도 가끔은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비 내리는 날 남편은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읽으면서 차를 마신다. 크림을 듬뿍 넣은 시나몬 티다. 때로는 신문을 펼쳐놓고 손톱을 깎기도 하고 전기 면도기를 청소하기도 한다. 남편은 놀랍게도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켜놓는다. 나는 텔레비전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다양한 색이 흘러넘쳐 꽤 예쁘다. 비 내리는 날은 특히 화면과 나 사이에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아 있는 남편의 등이 조그맣고 뾰족한 산처럼 보인다. 그는 원래 등이 약간 굽어 있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차를 마시면서 발톱을 깎는 남편의 등을 쳐다본다. 그러고는 밖으로 나간다. 그리고 이웃 주차장에서 비에 젖은 차들을 바라본다. 회색 세단도, 빨간 소형차도, 하얀 밴도, 짙은 감색 사륜 구동차도 보통 때보다 한결 생동감 있어 보인다. 차란 젖어있는 편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주차장 옆 새로 지은 주택 앞에 꽂혀 있는 금메란 빨간 깃발도 젖어 있다. 비구경하고 왔어?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이 묻는다. 하고 나는 대답한다. 남편은 또 차를 마신다. 남편은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을 싫어해서 부슬부슬 내리는 비를 그냥 맞고 다닌다. 결혼하기 전 몇 번이나 젖은 모습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아침부터 계속 비가 내렸는데 왜 이 사람은 우산을 갖고 다니지 않는 것일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혹시 어젯밤에 외박을 한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도 했지만 결국은 우산을 갖고 다니기가 귀찮았을 뿐이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우산을 쓰게 되는데 키 차이가 너무 심한 탓에 우산이 내 머리 위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있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지곤 했다. 그래서 언젠가 남편에게 분명하게 말했다. 나는 누구와 함께 우산을 쓰기를 아주 싫어한다고. 너무 답답하다고. 이런 일도 있었다. 결혼한 지 1년 남짓 지났을 때다. 아침에 남편을 보내놓고 한숨 더 자고 점심때쯤 일어났다. 눈을 뜨니 비가 내리고 있고 온 집안이 어두컴컴했다. 나는 멍하니 그러나 신기하게도 아주 차분한 기분으로 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생각했다. 비는 소염작용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가령 감정의 기복, 예를 들면 연애, 이 어떤 유의 염증이라고 한다면 비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에는 정반대되는 일이 있었다. 여름에 남편과 신슈를 여행했다.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지만 아무튼 위험한 상황이었다. 둘 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평온하고 침착했다. 하기야 그때까지가 터프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남편과 나의 생활은 겉으로야 어떻든 날마다 애증이 엇갈린다. 도쿄를 벗어났을 때는 태양이 반짝반짝 빛났는데 도중에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나가노에 들어서서는 거의 하늘이 무너져 내릴 것처럼 쏟아졌다. 와이퍼는 열심히 움직이는데 앞이 보이지 않았다. 길 여기저기에 통행금지 팻말이 세워졌다. 저녁 때는 전철도 운행이 중단된 모양인데 아무튼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 갇히고 말았다. 아무리 비를 좋아한다지만 오금이 저릴 정도였다. 이튿날 아침에는 호텔에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홍수경보인지 호우경보인지가 내려졌고 낮에는 동네 사람들이 호텔로 피난하는 대소동이 벌어졌다. 숲속에 있는 아담한 호텔이었는데 나와 남편은 그곳에서 사흘을 묵었다. 다행히 그럴싸한 레스토랑이 있어 맛있는 프랑스 요리를 먹을 수 있었다. 방에는 널찍한 목욕탕도 있고 커다란 유리창으로는 숲이 보였다. 나는 거의 하루 종일 욕조에 몸을 담그고 숲에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목욕탕에서 나오면 캔에 들어있는 마티니 소다와 진토닉을 마시고 침대에 벌렁 누워 책을 읽었다. 남편은 내내 텔레비전을 켜놓고 신문을 읽거나 낮잠을 잤다. 서로 말도 별로 하지 않았다.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하늘이 쨍하게 개인 사흘째 우리는 도쿄로 돌아왔다.
혼자 있고 싶은 씁쓸한 기분은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다. 비가 내리면 많은 추억이 떠오른다. 언젠가 결혼할지도 모른다. 처음 그런 생각을 했을 때도 비가 내렸다. 이른 여름, 나는 독일에 있었다. 뽀얗게 물길을 머무는 숲이 정말 아름다웠다. 그리고 나는 또 창밖을 내다본다. 한밤에 내리는 비는 유독 상쾌하다. 침대에 무릎을 껴안고 앉아 창밖에 내리는 비를 마음껏 바라본다. 비에 깨끗이 씻긴 시원하고 상쾌한 공기가 폐 속 깊숙이 흘러든다. 안 추워? 뒤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꿈지럭거리며 작은 소리로 말한다. 미안 하고 나도 작은 소리로 대답하고 창문을 닫고는 이불에 파고든다. 그리고 남편의 몸에 매달려 잠든다. 후두둑 창문과 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린다. 밥. 한동안 나홀로 여행을 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여행을 떠나고 싶어졌다. 나는 이런 때는 행동이 재빠르다. 수첩을 펼치고 스케줄을 생각하고 9월에는 여행을 떠나자고 결심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나 그날 산책하는 길에 사진을 찍고 구청에서 서류를 받아와 다음날 신청서를 냈다. 밤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대뜸 말을 꺼냈다. 나 9월에 여행할 거야. 양복과 넥타이, 와이셔츠와 양말을 여기저기 벗어 던지던 남편이 옷을 벗다 말고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럼 밥은? 이번에는 그 말을 들은 내가 어안이 벙벙했다. 밥? 몇 초 동안 둘 다 말이 없었다. 그리고 간신히 내가 말했다. 밥? 첫 마디가 그거야? 지금 외출을 하는 거라면 몰라도 앞으로 몇 달 후에 여행을 간다는데 그 말을 듣고 처음 하는 소리가 어디가 아니고 며칠 동안이나도 아니고 밥은이라니. 나는 나의 가장 큰 존재 가치가 밥에 있다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아 슬펐다. 하지만 이런 류의 일은 흔히 벌어진다. 밥. 결혼하고 두세 달 지나면 결혼 생활에서 밥이 얼마나 큰 관건인지 싫어도 깨닫게 된다. 회사에서 돌아오면 밥을 먹고 자는 그런 일련의 행동에 군더더기 하나 없는 남편의 모습을 보다 보면 마음속에서 예의 진부한 의문, 이 사람 혹시 밥 때문에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 를 떨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날은 저녁밥을 짓지 않았다. 회사에서 돌아온 남편은 아무것도 없는 식탁과 깔끔한 부엌을 보고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밥은? 하고 물었다. 양복과 넥타이와 와이셔츠와 양말을 벗어던지면서 없어.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왜? 안 했으니까. 나는 남편이 벗어던진 양복 상의와 바지를 주워들면서 대답한다. 남편은 잠시 말이 없다가 심각한 표정으로 왜? 라고 다시 물었다. 안 했다니까. 나는 대답하고 메밀국수 시켜 먹지 뭐 하고 제안했다. 메밀국수? 남편이 이상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문을 연 메밀국수 집이 어딨다고? 밤 10시 반 정도였다. 결국 우리는 그날 차를 타고 나가 데니스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런데 역효과가 나고 말았다. 매일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끔찍한 대사, 밥은 늘 외치게 된 것이다. 불안한 것이리라.
문을 열자마자 밥은 하고 물을 정도로. 나는 그 일 때문에 더욱 슬퍼졌다.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은 어쩌면 남편을 동정할지도 모르겠지만 문을 열고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하는 첫말이 밥은 이라니 나는 더없이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평생 밥을 짓지 않겠다고 하면 당신 나하고 이혼할 거야? 언젠가 그렇게 물은 적이 있다. 욕조에 몸 담그고 신문을 읽고 있던 남편은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의 경향과 내 질문에 대한 대책을 터득하고 있었고 나 역시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사람에 대해 터득하고 말았다.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 자체는 고통스럽지 않다. 하지만 음식 때문에 행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큰 고통이다. 한편 나는 남편과 음식을 함께 먹는 것도 좋아한다. 우리 집의 조그만 식탁에서 먹는 밥은 물론 경기장에서 축구를 구경하면서 한 입 가득 우물거리는 김밥도 공원에서 먹는 샌드위치도 밤거리를 싸돌아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서서 먹는 우동도 실제로 우리는 종종 외식을 한다. 둘 다 먹보인데다 내가 좋은 아내가 아닌 탓이다. 한 동네에 있는 유난히 햇빛이 잘 드는 홍콩 요리점에도 잘 가고 기름기 있는 살을 싫어하는 내 식성을 고쳐준 돈가스 집에도 잘 가고 흙냄새 풍기는 양송이 버섯 샐러드를 먹을 수 있는 파란 차양이 달린 테라스 레스토랑에도 잘 가고 마음에 든 요리가 있으면 가끔 흉내를 내본다. 맛깔스럽게 만들어지면 정말 기쁘다. 항상 같은 사람과 밥을 먹는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먹은 밥에 수만큼 생활이 쌓인다. 9월에 여행 가는 거 내 이기심이라는 거 알아. 며칠 후 나는 말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결혼하면 혼자 여행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난 그 이기심을 굳힐 수는 없어. 달리 표현할 수 없었다. 그렇다는 거 사실은 당신도 알지? 남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기쁘게 울렸다. 내가 여행할 때는 외식해. 우에노 씨나 타로 씨하고 마시러 가도 되고. 나는 남편의 친구 이름을 열거한다. 여행하면서 당신 생각 많이 할게. 약속해. 내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가 억지로나마 이라고 대답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도 내 생각해야 돼. 응이라고 단박에 대답한 남편의 옆 얼굴을 보면서 정말이야? 밥 말고 나를 생각하라고 라고 못 받고 싶은 마음을 간신히 참았다. 색. 결혼하고서 생활에 색이 입혀졌다고 생각한다. 갑자기 모든 것에 색상이 생기고 그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면서 동시에 다소 불안한 일이기도 했다. 애당초 나는 화려한 색상을 좋아하지 않는 편이다. 알록달록한 꽃다발을 받으면 색깔별로 나눠서 꽃병에 꽂아 하얀 꽃은 현관에, 노란 꽃은 화장실에 놓는다. 하지만 그렇게 꾸민 방처럼 차분한 정신상태로 살려면 결혼은 적합하지 않다. 독신 생활에는 흑백의 정연한 질서가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질서란 것을 꽤 좋아한다는 것을 요즘 들어 알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색깔이 있는 생활도 때로는 아주 행복하다. 깊은 밤 욕조에 들어앉아 책을 읽다가 갑자기 공포에 짓눌려 몸을 움츠리곤 한다. 그런 때 목욕탕 문과 세면실 문을 모두 활짝 열어젖히면 복도 건너 침실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린다.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혼자가 아님이 기뻐진다. 색깔이 있는 생활이란 예를 들면 그런 것. 일요일 오후 잠만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우려고 흔들고 잡아당기고 하다가 나도 그만 옆에 누워 잠이 든다. 저녁 늦게 사방이 캄캄해지고 나서야 실컷 잠잔 어린애처럼 허탈하기도 하고 충족되기도 한 기묘한 기분으로 같이 깨어난다. 왠지 서로의 얼굴을 보기가 거북하다. 둘 다 배가 고파 저녁을 먹으러 외출한다. 색깔이 있는 생활이란 예를 들면 그런 것. 밤, 불현듯 마음이 동해 드라이브를 하러 나간다.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는 남편이 애독하는 잡지의 발매일이라거나 사다 놓은 쓰레기 봉투가 다 떨어졌다거나 그런 일로 나갈 때도 있지만 봄이면 밤 벚꽃을 구경하면서 가로수길을 걷기 위해 여름이면 비에 젖은 도쿄타워. 도쿄타워는 낮에 보면 볼품이 없지만 밤에 보면 왜 그렇게 멋진지 모르겠다. 그 도쿄타워를 보기 위해 나간다. 아무튼 그런 외출에는 미리 전화를 걸어 스케줄을 조정해서 약속을 하고 약속 시간에 맞춰 외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에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특별한 공기가 있어. 나는 그 부담 없는 신선함을 좋아한다. 색깔이 있는 생활이란 예를 들면 그런 것.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할 때의 사사로움, 그 번거로움, 그 풍요로움. 혼자가 둘이 되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나 개인에 한해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남편이 남자라는 점이다. 그래서 생활에 색깔이 입혀졌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든 함께 생활하고 싶다면 동성애 친구라도 상관없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편이 간결하고 확실하다. 다만 남자와 같이 살면 생활에 색깔이 입혀진다. 형제가 없어서인지 아니면 8년 동안 여학교에 다녔던 탓인지 아니면 그런 일과는 무관하게 그저 멍청하게 태어난 탓인지 나는 남자에 대해서는 실로 무지했다. 특히 집안에 있는 남자에 대해서.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이 사람은 왜 서랍을 열어놓고 닫지 않는 것일까? 내 멋대로 닫으면 신뢰가 될까? 이 사람은 왜 겨우 손만 씻으면서 온 화장실을 물바다로 만드는 것일까? 게다가 왜 젖은 손을 타월에 닦지 않는 것일까? 이 사람은 왜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일까? 이 사람은 왜 자기 옷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사람은 대체 왜? 나 자신도 아직은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일반적인 남자로 대치해도 무방한 모양이다. 결혼한 여자 친구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너 아직도 그걸 몰랐어? 정말 그랬다. 그런 걸 몰랐다. 모른다는 것은 소름 끼치는 일이다. 소름이 끼치도록 야만스럽고 난폭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나는 몰랐으니까. 남자란 존재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연인과 함께 지내는 밤의 달콤한 친밀감이 아니라 그저 함께 자는 남자의 팔이 얼마나 편안한 것인지 남자의 단순함, 남자의 복잡함, 남자의 관용, 남자의 안심, 그리고 잠들고 깨어나고 걷고 물을 마시고 창밖을 내다보고 얘기하고 한숨 쉬고 어처구니 없어하고 고함을 지르고 화를 내고 무관심하는 그 모두가 하나하나의 색이라는 것을. 샘 서피란 영화에 자립 같은 거 관심 없어. 인생은 의존 게임이니까 란 대사가 있었다. 의존은 하기도 무척 어렵지만 용기도 필요하다.
나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 매일 꼼꼼하게 일기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 월요일마다 목표를 쓰는 습관이 생겼다. 거창하게 목표랄 것도 없는 이번 달에는 대청소를 한다. 리포트를 완성한다. 몸무게를 2kg 줄인다는 등의 메모에 불과했지만 마지막에는 꼭 혼자서도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이라고 썼다. 매달 몇 년 동안이나 어렸을 때부터 만사의 속도가 느려서 타인을 도와주기보다는 도움을 받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래서 더욱이 의존을 두려워했고 지금까지 줄곧 무슨 일이든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결과는 둘째치고 이라고 마음에 새겨왔다. 기대도 괜찮은데 의존해도 괜찮은데 어느 순간 문득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의 거북함이 잊히지 않는다. 색깔 있는 세계란 아마도 의존과 관계가 있으리라. 어른만이 할 수 있는 의존도 있다는 것을 남편을 만나고서야 처음 알았다.